친절하게 대하면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친절하게 대할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는 정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달라집니다. 친해졌다는 이유로 말이 짧아지고, 부탁이 통보처럼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웃으며 던지는 말이라 딱 짚어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하고 넘겼던 순간들이 쌓이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관계의 패턴이 만들어진 뒤입니다. 화를 내자니 괜히 예민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참자니 마음속에 뭔가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일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지점에서 시작되었고,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정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유이 형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영숙 씨는 3년 전 새로 들어온 회원 한 명 때문에 요즘 모임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 회원의 이름은 최미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것저것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친절하게 붙쓰는 법부터 먹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알려줬고, 최미란 씨는 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워요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최미란 씨가 모임 시작 전에 슬쩍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내 붓 좀 챙겨와 줘. 나 손이 아팠어.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어느새 매주 당연한 일처럼 바뀌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럴 때마다 아, 네 하고 웃으며 챙겨줬습니다. 거절하자니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고, 사실 붓 하나 챙기는 게 대수냐 싶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 과제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대신 써줄 수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영숙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그래, 이번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최미란 씨는 다른 회원들 앞에서 영숙 씨를 부를 때 묘하게 가벼운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숙아. 이거 좀 봐봐. 처음 들었을 때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많고 모임을 이끄는 사람한테 반말을 하다니. 하지만 최미란 씨는 웃으면서 말했기 때문에 영숙 씨는 기분 나쁘다고 말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영숙 씨는 집에 돌아와서야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이상한데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는 관계. 최미란 씨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보면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 시험해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매번 웃으며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영숙 씨는 요즘 모임에 가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게 된 건 어쩌면 내가 만든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친절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선을 긋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고. 관계에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박정우 씨는 퇴직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주민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김영철 씨가 복도에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집 앞 복도등 좀 바꿔줘요. 깜빡거려서 불편하거든. 정우 씨는 아, 네. 관리사무소에 말해볼게요. 하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 일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친절해 보일까봐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김영철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저번에 부탁한 거 아직 안 됐어요? 빨리 좀 해줘요. 이번에는 말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김영철 씨는 정호 씨를 볼 때마다 이것저것 부탁했습니다. 주차 문제, 소음 문제, 심지어 자기 집 택배가 잘못 배달된 것까지. 하나같이 정호 씨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첫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건 관리사무소에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고 정확히 선을 그었어야 했다는 걸. 송미경 씨는 동네 성당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윤희자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차가 없어서 그런데 집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미경 씨는 그래요. 가는 길이니까요. 하고 태워다 줬습니다. 사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윤희자 씨는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차 좀 태워줄 수 있죠? 이제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경 씨가 먼저 볼 일이 있어서 오늘은 바로 가야 해서 미안해요. 하고 말했더니 윤희자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 말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내가 태워다 주는 게 당연한 관계로 굳어져 버렸다는 걸.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않고 넘어간 그 지점입니다. 이번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괜찮아라고 웃어 넘겼던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기준점을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지 못했던 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착해서였다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싶었고 관계를 편하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먼저였던 거죠.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던지는 말은 그 무게를 숨깁니다. 정수진 씨는 동창 모임에서 20년 만에 만난 조은희 씨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은희 씨는 학창 시절에도 말이 많고 농담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괜찮았습니다. 야, 수진아. 너 요즘도 그렇게 느려. 이런 말을 웃으면서 던지면 수진 씨도 맞아. 나 원래 이래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은희 씨가 또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뭘 해도 느릿느릿하니까 우리가 다 기다려줘야 돼. 주변 친구들이 웃었고 수진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 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야, 수진아. 너 그렇게 살면 남들한테 피해야. 빨리 좀 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인데 은희 씨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순간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자니 다른 친구들도 있었고 은희 씨는 웃으며 한 말이라 진지하게 따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은희 씨를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뭘 하든 또 느리다는 소리 들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회사 동료였던 사람과 퇴직 후에도 가끔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민수 씨를 볼 때마다 형은 좋겠어요. 돈 걱정 없으시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워하는 말인 줄 알고 아니야, 나도 쪼들려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형은 여유 있으니까 이런데도 부담 없죠. 민수 씨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자기가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오늘은 각자 내자고 말했더니 그 동료가 웃으면서 형이 웬일이에요?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형은 원래 내는 사람인데 왜 오늘은 안 내냐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돈 걱정 없다는 말을 웃으며 넘겼을 때 그게 이 관계의 틀이 되어버렸다는 걸. 웃으면서 던지는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한 번에 찔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박힙니다. 처음 한 번 웃어 넘긴 건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웃어 넘긴 건 분위기를 지키려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웃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그렇게 웃어 넘기다 보면 어느새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또렷하게 남아서 나중에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 왜 그랬을까 하고 무시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옵니다. 이연주 씨는 아파트 분여회 활동을 하면서 같은 층에 사는 박선영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선영 씨는 현주 씨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지만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선영 씨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언니, 오늘 분여회 모임 있죠? 나는 바빠서 못 가는데 언니가 알아서 잘하겠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 뭐라고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현주 씨는 응, 그래. 걱정 마 하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은 내가 안 해도 언니가 다 처리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청소 당번 나잖아요. 그런데 나 친구 만나야 돼서 언니가 대신 좀 해줄 수 있죠. 이번에도 웃으면서 마치 당연한 듯이 말했습니다. 현주 씨는 순간 왜 내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았어. 이번만 하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선영 씨는 자기 몫을 현주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김태훈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후배와 가끔 등산을 갔습니다. 그 후배는 처음에는 형님 하고 공손하게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짧아졌습니다. 형, 오늘 차는 형이 가져오는 거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태훈 씨는 응, 그래 하고 답했습니다. 형, 오늘 간식도 형이 준비했죠. 형이 준비한 게 제일 맛있잖아요. 역시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는 준비 안 해도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훈 씨가 이번엔 내가 준비해 와 라고 말했더니 그 후배가 웃으면서 형 농담이시죠? 제가 준비하면 형이 실망하실 텐데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태훈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히 나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있구나. 정은미 씨는 친한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마다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은미야, 다음 주 목요일에 보자 하고 말하면 은미 씨는 그래, 좋아 하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하루 전쯤 되면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은미야, 미안한데 나 그날 다른 약속 생겼어. 금요일로 바꾸자.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약속을 먼저 잡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은미 씨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친구는 한 번도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시는 우리가 허락한 만큼 잘합니다. 처음 작은 선 넘기를 넘어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선을 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윤미숙 씨는 동네 요가 센터에서 만난 한지원 씨와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 씨가 슬쩍슬쩍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내 물통 좀 챙겨와 줘. 나 깜빡했거든. 미숙 씨는 몇 번 그렇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미숙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내 거 챙기기 바빴어. 짧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단정하게 잘라냈습니다. 지원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돌아가서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거절이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다는 걸. 정색할 필요도 없었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고 명확하게 웃으면서 선을 그으니까 상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성훈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 항상 계산을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형님 대접을 받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들 형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만 할 뿐 지갑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훈 씨는 고민하다가 다음 모임 때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형님이 웬일이세요? 하고 물었지만 성훈 씨는 그냥 웃으며 오늘은 그냥 각자 내고 싶어서 하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했습니다. 친구들은 잠깐 어색해했지만 결국 각자 계산했습니다. 강은정 씨는 시댁 식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막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계속되니 지쳤습니다. 어느 명절날 식사가 끝나고 은정 씨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은정 씨 설거지 안 해요? 하고 물었을 때 은정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요. 짧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라든가 오늘 피곤해서 같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신우이는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걸. 선을 긋는 데 필요한 건 긴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짧고 명확하게 오늘은 안 할게요. 이번엔 어려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을 긋는 순간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뭘 부탁해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깨지면 상대는 잠깐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진짜 관계라면 거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말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대부분 애매하게 던져집니다. 최영희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함께하는 이미숙 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미숙 씨가 슬쩍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 영희 씨는 그래? 왜? 하고 물었고 미숙 씨는 다음 주까지 발표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 하고 답했습니다. 영희 씨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책도 빨리 읽고 정리도 잘 하시잖아요. 부럽네.
이 말을 들으니 영희 씨는 그럼 내가 도와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들려서 다행이네. 그런데 정리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웃으면서 되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언니는 뭐든 정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영희 씨는 또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였어? 미숙 씨는 점점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실 그 말 속에는 언니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 영희 씨가 계속 되묻자 그걸 직접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숙 씨는 그냥 혼자 한번 해볼게요 하고 물러섰습니다. 영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애매한 말에 대답해주는 대신 되묻기만 해도 상대가 스스로 정리하게 된다는 걸. 서동욱 씨는 회사 후배였던 사람과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배는 전화할 때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동욱 씨는 처음엔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고 그러면 후배는 자기 사정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날 때쯤 형님, 그래도 형님이랑 얘기하니까 좀 나아지네요. 밥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동욱 씨는 몇 번 그렇게 밥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하소연 밥 요청. 매번 똑같았습니다. 다음번에 후배가 또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하고 말했을 때 동욱 씨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힘들다는 게 어떤 의미야? 후배가 그냥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도 복잡하고요 하고 답하자 동욱 씨는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후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밥을 얻어먹고 싶었던 건데 그걸 직접 말하자니 민망했던 겁니다. 결국 후배는 아니에요. 그냥 하소연이었어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동욱 씨는 깨달았습니다. 애매한 말 뒤에는 항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직접 꺼내놓게 만드는 건 되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김정아 씨는 시댁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정아야, 요즘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녀? 하고 물었습니다. 정아 씨는 처음엔 네, 잘 챙겨 먹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최고지. 밖에서 사 먹으면 몸에 안 좋아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매일 집에서 해먹여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아 씨는 그 말을 듣고 매번 제가 더 신경 써야겠네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아 씨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사 먹으면 왜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야, 집에서 해먹는 게 깨끗하고 좋잖아. 정아 씨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매일 해먹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건 아니지만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아 씨는 더 이상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물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근한 말에는 대답 대신 질문으로 돌려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말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말이 얼마나 애매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애매한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아채고 먼저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말하게 두면 됩니다. 되묻는 건 공격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눈치껏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탁과 통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부탁은 상대의 의사를 묻는 것이고 통보는 이미 정해진 걸 알리는 겁니다. 황인숙 씨는 오랜 친구 박경희 씨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경희 씨가 인수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그래, 좋아 하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경희 씨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인수가 다음 주 목요일에 보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있어. 이번에는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인숙 씨는 나는 목요일에 다른 약속이 있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응, 알았어 하고 답했습니다. 경희 씨가 이미 마음먹은 것 같아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수가 이번 주 금요일에 보자. 내가 맛집 예약해뒀어. 인숙 씨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예약까지 해놨다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숙 씨는 점점 자기 일정을 경희 씨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경희 씨는 한 번도 괜찮아, 시간 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해서 알려줬고 인숙 씨는 따랐습니다. 어느 날 인숙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경희야,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경희 씨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마치 인숙 씨가 이상한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희 씨는 자기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항상 따라와 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노혜진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자주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이번 주말에 와서 김장 담가야겠다. 너 토요일에 와.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면서 혜진 씨는 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시간 괜찮아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고 했고 혜진 씨는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가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요 하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미 이 관계에서는 자기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시어머니의 계획이 전부였고 혜진 씨는 그냥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탁이 통보로 바뀌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 응, 그렇게 할게 하고 답했던 게 반복되면서 상대는 점점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서 이 사람은 내가 시키면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 관계를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는 이미 우리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거절하면 왜 갑자기 이래? 하고 반응합니다. 부탁은 해줄 수 있어. 이고 통보는 해줘입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느꼈을 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일정표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나만 조심하고 나만 배려하고 나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김선미 씨는 동네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와 매주 수요일마다 수영을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이정순. 처음 몇 달은 서로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순 씨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기 시작했습니다. 10분, 15분, 심지어 30분까지. 선미 씨는 매번 수영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순 씨가 도착하면 미안, 길이 막혀서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미 씨는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하고 답했습니다. 사실 30분을 기다렸지만 괜히 분위기 나빠질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미 씨가 한 번 5분 늦었을 때 정순 씨는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야,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어디야? 빨리 와.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선미 씨는 미안해, 금방 갈게 하고 뛰어갔습니다. 도착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다음부턴 시간 좀 지키자 하고 말했습니다. 선미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순 씨는 매번 30분씩 늦어도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는데 나는 5분 늦었다고 계속 사과했구나. 이 관계에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건 나만인가. 장호진 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매번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모임 전날쯤 되면 호진아, 내일 못할 것 같아. 미안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호진 씨는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진 씨 자신도 한 번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 내일 못 갈 것 같아 하고 말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 호진아. 내가 빠지면 분위기 안 나는데. 그냥 좀 와. 너 맨날 오잖아. 이번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진 씨는 결국 일정을 조정해서 모임에 갔습니다. 호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빠지는 건 이해해야 할 일이고, 내가 빠지는 건 이기적인 일로 여겨지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나만 양보하고 나만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미란 씨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아이들을 돌볼 때도 미란 씨는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명절에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음식 준비도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 좀 피곤해서, 나 애들 데리고 있어야 돼서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명절에 미란 씨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기 정도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픈 거 참고하는데. 미란 씨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아파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만 예의를 지키는 관계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만 계속 양보하고 한쪽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예의를 지키면 상대는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맞추게 됩니다. 관계는 균형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니, 오래 간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나만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이미 관계가 기울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참으면 언젠가는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예의는 서로 지키는 겁니다. 한쪽만 지키는 예의는 예의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관계를 바꾸는데 큰 사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예숙 씨는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인영 씨는 매번 혜숙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오늘 재료 좀 챙겨와 줘. 언니, 내 칼 좀 빌려줘. 언니, 설거지 좀 도와줘. 혜숙 씨는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혜숙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은영 씨가 언니, 오늘도 내 재료 좀 같이 챙겨와 줄 수 있어? 하고 말했을 때 혜숙 씨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것만 챙겼는데 변명도 없었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하고 물었지만 혜숙 씨는 응 하고만 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영 씨는 혜숙 씨에게 부탁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혜숙 씨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관계를 멀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돼라고 말했을 뿐인데 은영 씨는 더 이상 당연하게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균형이 다시 잡힌다는 걸. 최동훈 씨는 회사 후배들과 자주 저녁을 먹었습니다. 후배들은 매번 형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만 했고 동훈 씨가 계산했습니다. 어느 날 동훈 씨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내는 걸로 할까? 후배들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네. 그렇게 하죠. 하고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동훈 씨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각자 내기도 하고 때로는 후배가 내기도 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후배들은 동훈 씨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동훈 씨가 늘 돈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니 후배들도 눈치 보지 않고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동훈 씨는 알았습니다.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윤정희 씨는 친구 모임에서 항상 먼저 연락하고 장소를 정하고 예약까지 챙겼습니다.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정희 내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친구 한 명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번 주에 만날래? 내가 장소 알아볼게. 정희 씨는 좋아 하고 답했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계속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했던 거였다는 걸. 태도를 바꾼다는 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라면 그 거리를 다시 좁혀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꿨을 뿐인데 관계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내가 항상 맞추던 관계에서 서로 맞춰가는 관계로. 그리고 그렇게 바뀐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합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관계가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멀어지지 않아도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나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안 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번에는 어려워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우리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태도를 바꾸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저 한번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말해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걸.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는 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형태였습니다.